북한은 제 방에다가 시멘트를 쓸 정도로 시멘트가 없어요. 거의 대부분의 집들에서는 아직도 창문을 비닐방막을 많이 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재가 없으니까, 유리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비닐방막을 대고 있는 거예요. 최근 북한은 김정은이 제방 점검에 나서며 제-예방의 총력이라는 이미지를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구멍이 뚫린 채 방치된 제방이 보도됐는데요. 이러한 이미지 메이킹과 현실 사이의 괴리는 왜 생기는 걸까요? 사실은 그 제방에 구멍이 난 걸 보게 되면요, 우리가 그걸 예민하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남한에는요, 어떤 구조물을 미장을 하게 되면 틈이 없잖아요. 완벽하잖아요. 근데 사실 그것도 시멘트나 자재들이 많고 질이 좋았을 때 그런 거예요. 그리고 북한은 제방에다가 시멘트를 쓸 정도로 시멘트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까지는 뭐 순천 시멘트를 해가지고 막 공장에서 생산을 하고 했는데, 그 시멘트라는 게 전기도 있고 석탄도 있고 모든 것들이 안 받침됐을 때 시멘트가 나오는데, 그래서 중국에서 많이 수입을 했어요. 코로나 이전에는. 근데 중국 시멘트는 괜찮습니다. 저도 써봤는데. 근데 북한 내부에서 생산하는 시멘트는 질이 좋은 것도 있지만 저마르가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강도수가 낮은 거. 근데 이런 저마르가를 가지고 미장을 하게 되면요, 이렇게 기포가 난 것처럼 구멍이 나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본적인 아파트 건설 이런 데에 제일 좋은 자재를 주고, 재해 예방 같은 거는 정말 여분이 있어야 거기다가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간격과 간격 사이에 질이 낮은 그런 시멘트 같은 걸로 미장을 하다 보니까 간격도 보이고 구멍이 뚫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북한 입장에서는 그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딱 봤을 때는, 야, 저거 재해 예방을 저렇게 하라면서 제 방에 저렇게 구멍이 뚫렸는데 저게 또 며칠을 갈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북한은 그래요. 왜냐면 뭔가 우리가 그러잖아요. 좋은 물건을 하나 사야 그게 오래 쓰고 지적이고 뷰티가 나잖아요. 근데 이제 북한은 못 살고 그런 자재들이 없다 보니까 또 벼락치기로 재해가 나면 거기에다가 그냥 일반 모래, 강도가 낮은 세면 이런 걸 가지고 대충 이제 제방뚝을 쌓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물에 견디는 힘이 약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또 무너져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또 쌓아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악순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못 사는 나라가 더 못 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게 제방뚝에서도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제방뚝에 구멍이 났다? 북한 기준으로 봤을 땐 당연한 건데,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이런 것들은 그 해결책은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죠. 빨리 개방을 해가지고 조금 좋은 세면 들여오고 나라에서 좋은 세면을 생산해가지고 대한민국 제방처럼 제대로 쌓으면 구멍이 왜 나겠어요. 답이 없는 거죠, 지금 상황에서. 북한이 중국 시멘트를 수입할 여력도 없는 건가요? 코로나 이후에 야금야금은 해요. 하지만 이제 세멘트보다 더 좀 긴급한 자재들이 몰래 넘어오다 보니까 세멘트 같은 거는 이제 조금 물량이 많잖아요. 지금 대대적으로 북한으로 들어오지는 못한다고 들었습니다. 신의주 아파트가 작년 홍수로 떠내려갔다가 3개월 만에 복구됐다고 알려졌는데요. 실제 주민들이 거주 가능한 수준으로 복원되었나요? 아니면 보여주기식 복구에 불과한가요? 저도 사실 이 내용을 기사를 통해서 봤는데, 떠내려간 아파트를 3개월에 짓는다는 거는 거짓말이고요. 거의 이제 건설자들을 동원해가지고, 그러니까 북한에는 그런 게 있어요. 말씀이 중요해요. 왜냐면 북한 전역에 다 수해가 났어요. 그러면 이제 압록강, 두만강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마을들이 또 내려갔을 거잖아요. 근데 이 마을 중에서도 특히 김정은이 뭐라고 말했을 때, 자, 신의주 빨리 복구하시오. 그러면 그 말씀은 지상의 법령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거기에 대해 다 몰빵을 하는 거죠. 하지만 3개월은 너무 무리고요. 적어도 그래도 6, 7개월? 그래야 빼대 아파트라도 겨우 짓는데, 저는 제가 살았던 그 고향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양강도 같은 경우에는 그 해산위원 옆에 그 압록강이 몇 년 전에 싹 쓸어갔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그 지역이 말씀을 받았어요. 해산 지역 주민들 빨리 지어주시오 해서 어디다 지었냐면, 그 떠내려간 자리다 또 지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산 밑에다가 아파트를 지어준 거예요. 근데 그 아파트를 짓자면 블로커가 있어야 되는데 그 세멘트 블로커가 없으니까 토피를 지은 거예요. 진흙으로 만든 블로커를 지었는데 산 밑에다가 짓다 보니까 상하수도가 전혀 안 되고 거기에 그냥 산 밑에다가 아파트를 지어만 놓고 빼대 아파트가 지은 거예요. 그래서 주민들이 차라리 물에 떠내려가도 우리는 강 아래다
가까이다 지어달라 이렇게 막 항의를 했다는 그런 소식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3개월 만에 복구됐다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고 그 말씀이기 때문에 그게 또 우리가 38로스나 이런 데서 이렇게 다 찍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6개월, 7개월 만에 복구된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거의 전기가 들어가지 못했고 또 이제 신의주 쪽 같은 거는 북한, 중국 단둥에서 다이렉트로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쪽에다가 무조건 수령님이 교시로 우리가 좋은 아파트에서 밝게 산다 해가지고 전기를 일시적으로 투입을 했대요. 근데 이제 그게 전기라는 게 24시간 한국처럼 오는 게 아니라 보여주기 식으로 저녁마다 몇 분씩 보낸 것마저도 요즘에는 그 불마저도 아예 끊겼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보여주기식 날라리죠. 근데 3개월은 아닌 것 같아요. 적어도 6, 7개월. 화력발전소 근처의 민가들이 유리창 대신 비닐을 바람막이로 사용한다고 하던데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단순한 자재 부족 때문인가요? 아니면 정책적인 무관심 때문인가요? 북한 개인 집에 유리를 비닐방막을 사용하는 거는 그냥 평범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예, 물론 뭐 유리를 많이 기우는 집들도 있죠.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예요. 북한이라는 나라를 하나의 잣대로 보면 안 돼요. 실제로 양강도 해상 같은 경우에는 고난의 행군 시 이후에 그 새로 생겨난 돈주들이 많단 말이에요. 이 돈주들은 중국에서 통판 유리를 사와요. 그래서 창문을 아예 그 가운데 판자를 다 버리고 통유리를 댔어요. 이렇게 또 어떻게 보면 부익한 사람이 있는가 방면에 대부분의 주민들은 그 방풍장치라고 해서 해마다 4월이면요. 비닐이라는 게 바람을 막기 위해서 그러니까 창문이라는 게 우리가 햇빛을 보기 위해서 만들어진 건 맞지만 유리가 부족하다 보니까 그 거기를 비닐방막으로 오리대라는 걸 대가지고 바디못을 박아가지고 고정해요. 그리고 4월 달에 그걸 댔다가 그 다음에 4월에 떼요. 왜냐면 비닐은 퇴색이 가요. 시커매지면 또 새 비닐을 사가지고 댄단 말이에요. 근데 그 비닐도 중국에서 들어온 비닐은 투명하고 예뻐요. 그렇지만 이제 국내에서 생산하는 건 어둡거든요. 그래 지금도 통유리를 댄 부잣집도 있는가 방면에 이렇게 거의 대부분의 집들에서는 아직도 창문을 비닐방막을 많이 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단순한 자재 부족이죠. 누가 햇빛을 유리로 받으려고 생각을 안 하겠어요. 그러니까 비닐방막을 대게 되면 일단은 햇빛도 제대로 전달이 안 되고 집 안에 또 습기도 차고 하는데 없으니까 자재 부족이니까 사람들 자체가 그 유리 창문으로 해가지고 통바람이 들어오는 걸 막아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재가 없으니까 유리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비닐방막을 대고 있는 거예요. 정책적인 무관심? 이 말도 이제는 저는 안 어울린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이제는 북한 주민들 자체가 나라에서 주민들한테 관심을 해준다 이 생각은 꿈도 안 꿔요. 그러니까 일단 아파트 같은 것도 지어주면요. 배대 아파트라도 지어줘도 속으로는 아우 다행이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게 1년, 2년 안에 정부가 관심을 안 하면 반항감이 있지만 이제는 1990년도부터 이제 30년이에요. 30년 동안 주민들이 자급자족을 해서 살았기 때문에 창문에다가 유리를 못 댄다고 해서 야 진짜 왜 나라는 우리한테 이렇게 무관심할까? 이렇게 생각할 사람이 없다고요. 그냥 내 집 창문이니까 그냥 비닐방막을 빨리 대야 되겠다. 대부분의 집들이 비닐방막을 아직도 대고 있죠. 북한이 평양을 중심으로 현대화된 도시 이미지를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있는데 실제 평양과 지방 도시 간 건설 수준 격차는 어느 정도인가요? 그렇죠. 평양은 혁명의 또 수도고 최근에 이제 그 유튜브를 보니까 그 몇 개월 전에도 이제 외국인들이 가서 이렇게 찍은 사진들이 있는데 평양도 조금 갈리는 것 같아요. 기본 중심지랑 외곽이랑 다 다르긴 한데 평양에는 그렇게 비닐방막을 댈 정도는 아니에요. 그래도 평양은 유리를 대는 거죠. 유리를 대고 그리고 북한은요 모든 게 2024년에 통일부 자료를 보니까 평양시 인구가 318만 명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 북한 인구가 2,500이라고 하는데 실질은 2,000만도 안 된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러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평양에서 살고 있어요. 근데 그 평양과 지방 차이가 왜 나냐면요. 평양에는 평양시 건설을 위해서 주둔해 있는 건설 노력만 해도 거의 30만 명이에요. 뭐 군인들도 있을 수 있고 속도전 돌격대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평양에서 집중적으로 건설을 하고 또 좋은 자재들이나 이런 것들은 또 평양에 집중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평양과 지방 건설 차이는 하늘과 땅이죠. 비교하면 안 되죠. 그래서 항상 저희는 북한에 있을 때도 평양 사람들을 참 미워했고 왜냐면 우리랑 다른 세상에서 사는 사람이고 어떻게 보면 북한에는 두 개의 공화국이 존재한다는 말들을 농담 삼아 하잖아요. 평양공화국 그리고
마찬가지고 또 평양 사는 사람들은 시민증이잖아요. 우리 지방은 공민증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신분이나 건설이나 이런 걸 보면 북한에서 평양을 집중할 수밖에 없는데 저는 실제로 평양에 탈북 전에 가서 보고 왔고 제가 온 다음에도 평양이 너무나 건축에서도 많이 변한 거예요. 하지만 또 이제 몇 년 전에도 보면 그렇게 과학자 아파트 멋있게 지었는데도 약간 균열이 된 게 이제 발견이 돼가지고 한국에서 그게 그 기사가 엄청 크게 났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평양에도 집중하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속도전식으로 막 짓다 보니까 이렇게 남한처럼 안전 이렇게 시멘트가 건설을 하면 그 굳는 기간이 있잖아요. 근데 북한은요 그런 기술적인 공법보다는 수령님의 교실을 간철해서 하루빨리 아파트를 짓는데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평양시에도 그렇게 겉은 화려하게 지었는데 얼마 안 된 아파트가 이렇게 균열이 간 것들이 기사로 나온 걸 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하고 비교는 안 된다는 거죠. 평양의 수준이 많이 높고 또 이제 평양의 모든 자재가 좋은 자재들이 몰빵을 하는 거죠. 평양 주민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318만 명이니까 북한이 인구를 2,500만으로 2,500이 안 된다고 하니까 10분의 1보다 더 많죠. 그만큼 좀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고 그리고 이제는 예전에는요 제가 있을 때만 해도 2000년도 그때만 해도요 평양에 돈만 있으면 태거를 붙였어요. 근데 지금은요 거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평양에 가서 지방 사람이 태거를 붙이기가 하늘의 별 따기예요. 그만큼 평양도 북한도 이제 평양에 태거를 붙일 수 있는 높이를 높인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인구도 많고, 예, 그렇기 때문에 평양에서 산다는 게 참. 그래서 저는 남한에 와서 평양 사람을 더 많이 봤어요. 사실 지방에서는 평양 사람 보기가 힘들거든요. 그리고 그렇지만 한국에 오니까 그래도 평양에 살다가 온 분들이 여러 때서 이게 북한에서 살 때보다 참 자주 본다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도 생기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탈북을 하는 평양 시민분들이 많은 건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탈북을 했다는 게 평양에서 살다가 다이렉트로 탈북을 한 사람들은 거의 드물고요. 평양에서 살다가 지방에 왔다가 탈북을 하거나 평양에 살다가 해외로 파견이 됐다가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지 평양에 살다가 이제 오신 분은 몇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평양에서 살다가 지방으로 왔다가 오는 경우들이 좀 있더라고요. 네, 오늘 저희 지루하고 재미없는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또 먹여주는 TV에 아마 몇 번째 출연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 영상뿐 아니라 다른 영상을 보니까 다방면으로 정말 유익한 영상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주변에도 널리 알리시고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